안녕하십니까. 최정경입니다. 청소년 문제 보호 11주차 1교시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하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 학습 목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 약물과 약물 오남용의 의미. 두 번째, 청소년 유해 약물. 세 번째, 신체 증상에 따른 각종 약물의 종류. 네 번째, 약물 관련 용어. 다섯 번째, 청소년 약물 오남용의 원인. 끝으로 여섯 번째, 약물 중독의 5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 약물과 약물 오남용 의미에 관하여 같이 보겠습니다. 유해 약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보면은 이제 마약류인데요. 명시적으로 그 유해성을 단정할 수 있는 마약류.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약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약류들은 유해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술이나 담배 같은 종류.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 이제 허용되지 않는 술이나 담배 같은 종류도 청소년에게는 이제 유해 약물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의약품도 유해 약물인데요. 적절한 치료 목적을 위해서 질병에 따라서 용법을 이제 맞게 사용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의약품이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용법에 맞지 않게 이제 사용했을 경우, 즉 치료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 그거는 이제 유해 약물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약물 오남용 보겠습니다. 자, 유해 약물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약물 오남용, 청소년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약물 오남용은 올바른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제 약물을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비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 오남용은 치료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제 약물 사용해서 이게 이제 청소년의 건강과 그리고 이제 다른 비행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약물 오남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 유해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 약물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소법에 따른 주류, 이제 술이죠. 두 번째, 담배 사업법에 따른 담배, 담배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마약 다양하게 있죠. 대마라든지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해가지고 다양한 마약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한강 물질, 한각제, 가스라든지 본드, 한강물질. 자,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그 다음에 중독,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을 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을 이라고 이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는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해 약물은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그리고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유해 약물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약물들을 신체 증상에 따라 이제 구분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이 있고요. 두 번째 한각제, 세 번째 흥분제, 각성제라고도 하죠.
자, 진정제, 수면제를 이제 억제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신경안정제를 우리가 불안할 때 먹는 이제 항불안약이라 그러는데 신경안전제, 그리고 이제 흡입제, 본드가스, 술, 담배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약물이 있는데 이제 나타나는 신체 증상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약물 관련 용어입니다. 비슷하지만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좀 그 차이를 유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약물 오용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방된 약물을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정해진 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양을 투약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수면제를 뭐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뭐 열알을 먹는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약물 오용이 되겠습니다. 자, 약물 남용은 의학적 용도와 관계없이 관련 법규나 사회적 상식을 벗어나 쾌락 추구 등의 목적으로 약물을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약물 남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시경할 때 쓰는 마취제를 그거를 뭐 다른 목적으로 이제 우리 프로포폴이죠. 이제 프로포폴을 다른 목적으로 이제 본인이 뭐 불안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용을 한다든지 이제 쾌락의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약물 남용이 되겠습니다. 자, 약물 중독, 어떤 약물에 대한 집착 현상으로 해로운 결과가 있을 것을 인지하면서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육체적 의존 상태를 의미한다. 자, 대기 상태에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자, 중독 단계에서 약물의 내성이 생기고, 이제 금단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약물 중독은 이제 우리서 이제 심각하죠. 뭐 오용도 뭐 안 좋고 남용도 안 좋고 그렇지만은 이제 중독 단계, 이제 오용과 남용을 하게 되면 이제 중독 단계로 가고, 이 중독이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단 현상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수면제 하나를 갖고는 안 되죠. 뭐 두 알, 세 알까지 먹어야 되는 게 이제 내성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약물 관련 용어에 관하여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에 이어서 약물 관련 용어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약물 의존입니다. 자, 주로 중독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이제 본인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야기하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약물 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자, 약물 이제 의존 단계가 되면은 일상생활이 어렵고 반사회적인 공격적인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약물을 찾기 위해서 약물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약물에 대한 내성 볼까요?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한 약물을 사용 수나 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 인간의 인체는 어떤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저항 능력이 생겨나는데, 자, 이러한 자기 조절 능력 때문에 이전 수준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뭐 술을 한 잔 마셨으면은 한 달 후에는 5잔, 뭐 1년 후에는 6잔을 마셔야 되는 거. 자, 이게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한 금단 현상입니다. 자, 약물 사용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으로 이제 대개 이제 불안감, 두려움, 주의력 장애 등과 같은 부정적인 증세를 수반하기 때문에 다시 약물을 찾는 이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중독이나 의존 단계에서 이제 금단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금단 현상이 나타나면은 불안감, 두려움, 이제 주의력 장애가 나타나는데, 또 일시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은 이런 금단 현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약물을 찾게 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약물 의존, 약물에 대한 내성, 약물에 대한 금단 현상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약물 오남용의
원인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약물 오남용의 이제 다양한 원인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결핍된 것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 결핍이라는 것은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마이너스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욕구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해방된 게 이제 결핍된 것을 메꾸고 찾아야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규명되고 이제 욕구가 충족됐다가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욕구를 충족해 나가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약물 오용이라든지 남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욕구에서 결핍으로부터 욕구를 이제 채워가는 거죠. 자, 그 원인이 이제 가난한 가정 환경, 부모와의 갈등, 학교에서 좌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좌절을 맛보고 결핍을 맛보는 과정에서 약물 오남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친밀한 사회적인 관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게 뭐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또래끼리 이제 어울리면서 뭐 술, 담배를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하게 되면서 뭐 동지감을 느끼고 이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서 약물을 이제 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아주 틀린 얘기가 아니죠. 정말 그럴듯한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혹여 이제 뭐 청소년기에 약간의 이제 일탈 행위로 뭐 술과 담배를 접했을 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친밀한 이제 관계를 친구들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너무 지나쳤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나치지 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열악한 사회 환경이 이 요인이 됩니다. 뭐 그 지역 사회가 뭐 빈곤 지역이고 이제 빈곤하다는 것은 그 지역 내에 범죄라든지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사회적 환경 요인이 이 약물 오남용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학업 중단, 학업 중단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업 중단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기 정체성의 혼란, 진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약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약물 오남용 네 가지 결핍된 것으로부터 해봉되고자 하는 욕구,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것을 약물을 통해 채우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열악한 지역 사회에서 약물을 오남용하게 되고 학업이 중단한 청소년들이 이제 약물을 하더라. 약물 오남용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 약물 오남용의 원인, 동기별 유형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욕구, 뭐 또 동기라고도 할 수 있죠. 욕구가 있는데요. 그 욕구를 이제 정상적으로 욕구 충족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자, 비정상적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게 이제 약물 오남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보면 이제 모험 추구, 이제 도전하고 싶은 욕망,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모험을 떠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욕구가 있죠. 그런 것들을 뭐 부모가 하지 말라. 또 학교에서의 이제 입시 중심의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강한 그런 모험과 탐험을 도전의식을 이제 표출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죠. 표출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제 약물을 오남용을 한다는 게 모험 추구형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평화 추구형. 자, 사람은 누구나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 특히 이제 청소년기의 특성상 정서적으로 많은
갈등과 불안을 경험하면서도 자, 그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자, 약물을 통해서 평안을 느끼는 이제 평화 추구형이 있습니다. 자,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친구 관계 속에서 이제 정상적인 친구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성도 키우고 애정도 나누고 친구 관계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같이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본드 하면서 그러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긴장을 안 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교우 관계 추구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험 추구형, 평화 추구형, 교우 관계 추구형에 대해서 학습했고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힘 추구형입니다. 청소년들이 뭔가 파워, 에너지를 어, 가지고 있다는 성기와 같은 힘을 가진 존재로 뭐 권력과 파워 이런 것들을 가진 존재로 어, 이제 착각을 하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약물을 한다는 게 이제 힘 추구형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 동반자 추구형. 청소년이 일어나는 이제 성적 충동이 많이 일어나죠. 자, 이럴 경우 이제 성인들로부터 강한 통제를 받고, 자,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이제 성적 행위에 대해서 큰 불안을 경험하고, 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물에 의존한다는 게 이제 성적 동반자 추구형입니다. 자, 뭐, 어, 사실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뭐 신체적인 발달로 인해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왕성한 성적 호르몬 분비로 인해 가지고 몸의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없으니까 이제 약물을 하게 된다는 게 성적 동반자 추구형입니다. 초월 경험 추구형입니다. 현실의 복잡한 문제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뭐 한각 상태를 느끼고 그걸 통해 가지고 현실을 초월한 그런 초월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게 초월적 경험 추구형입니다. 자, 약물 오남용의 동기별 이용 가운데 힘 추구형, 성적 동반자 추구형, 초월적 경험 추구형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약물 중독의 5단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실험적 사용 단계인데요. 이제 호기심이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호기심이 발동하여 이제 약물을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호기심 혹은 모험심 후 1차적인 동기에서 물질을 이제 장남 삼아 실험적으로 이제 사용한다. 자, 약물의 이제 정서적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용을 하는 1단계 초보적인 실험적 사용 단계입니다. 뭐 술을 그냥 호기심 삼아 한두 잔 마셔 보는 거죠. 자, 2단계 사회적 사용 단계입니다. 자, 사회적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물질 사용으로 특히 청소년의 경우 또래 집단에서 사회적 사용을 이제 용이하게 된다. 자, 약물에 의해 기분 전환이나 행동적 효과를 경험하지만 대부분 약물 사용 후 정상적이라고 느낌으로 이를 이제 위기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두 번째는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2단계 사회적인 사용 단계입니다.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 마시고 그러면서 낄낄 웃고 친구들끼리 교류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크게 약물에 대해서 그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3단계가 되면 이제 도구적 사용 단계 혹은 남용 단계입니다. 자, 약물의 영향은 물론 약물에 의해 유발되는 기분 전환에 익숙해짐으로 술 맛을 알고 담배 맛을 압니다.
자, 감정을 억제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 도구적으로, 이제 수단적으로 이제 약물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호기심에서 1단계 호기심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3단계는 혼자 있으면서도 내가 기분이 좋고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친구가 있건 없든 친구들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분 전환으로 이제 술, 담배, 마약, 약물을 오남용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게 3단계입니다. 4단계 이제 습관적인 사용 단계 혹은 이제 의존 단계입니다. 의존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한 단계이죠. 자, 이에 따라서 약물 사용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청소년은 대부분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엄청난 이제 지장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자, 약물 사용 이후 이제 주관적인 정상적인 기분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내가 내 기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자, 불안감이나 우울감, 초조함 등의 증상을 느끼게 되며 자, 여기서 또 내성, 자, 의존과 내성이 나타나는 게 4단계 이제 습관적 사용 단계 혹은 이제 의존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내성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양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더욱 강한 새로운 이제 자극이 있는 약물을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게 제 4단계 습관적 사용 단계 혹은 의존 단계입니다. 자, 4단계에서는 이제 일상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가지기 이제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5단계 강박적 사용 단계 혹은 강박 단계. 자, 약물을 강박적 행동으로 나타내는 단계로서 약물 사용에 순응한 채 이에 전적으로 이제 매달리게 된다. 자, 약물을 강박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부작용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도 본인의 취미생활, 물론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서 소홀해지게 되고 약물 사용을 통제하는 시도가 매번 실패로 돌아가므로 자존감을 더욱 이제 악화되게 하는 게 5단계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약물 오남용 문제에 관하여 학습했는데요. 먼저 유해 약물과 약물 오남용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유해 약물이란 것은 명시적으로 그 유해성을 단정할 수 있는 마약류, 그리고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청소년이란 지위에서 일어나는 술이나 담배 같은 종류. 자, 그 다음에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의약품. 이걸 우리가 이제 유해 약물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약물 오남용이란 청소년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약물 오남용은 올바른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청소년 약물 오남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 약물에 관해서 학습했는데요.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 사업법에 따른 담배,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는 마약류, 그 다음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한강물질 등 청소년의 이제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뭐 습관성, 중독, 내성 등을 유발하여 청소년의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을 이제 말합니다. 자, 신체 증상에 따른 각종 약물의 종류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마약, 한각제, 흥분제, 억제제, 신경안정제, 흡입제, 술, 담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물 관련 용어에 관해서 학습했는데요. 약물 오용은 의사가 한 알만 먹으라 했는데 다수 달을 먹으면 오용이 되겠습니다. 자, 약물 남용은 의학적인 용도와 관계없이 본인이 어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약물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약물 남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독은 어떤 약물에 대한 집착 형성으로 해로운 결과가 있을 것을 인지하면서도 강박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육체적 의존 상태를 말하는데 내성이 생기고 금단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약물 의존 단계입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약물 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 공격적인 행동까지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됩니다. 자, 내성입니다. 내성,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한 약물 사용 수나 용량을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전 수준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게 되는 게 내성이 생겼다고 봅니다. 약물에 대한 내성. 자, 금단 현상, 약물 사용을 중단했을 경우 불안감, 두려움, 주의력 장애 등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금단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년 약물 오남용의 원인인데요. 자, 약물 오남용의 다양한 원인 가운데서 첫 번째, 결핍된 것으로부터 해봉되고자 하는 욕구, 가난한 가정 환경, 부모와의 갈등, 학교 좌절 등으로 인해서 많은 결핍, 욕구의 결핍이 있습니다. 욕구의 결핍이 생기는데 그러한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인 약물을 이제 오남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친밀한 사회적 관계 유지, 즉 또래들끼리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같이 지내는 게 꼭 술과 담배를 같이 해서만 동질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이질감을 느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정상적인 방법도 있는데 비정상적인 탈출구를 찾다 보니까 약물을 오남용하게 됩니다. 열악한 사회 환경, 지역 사회가 빈곤하고 약물에 대한 그런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약물을 청소년들이 오남용을 하게 된다는 거, 또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약물 오남용에 이제 많이 빠져 있는 거 사실입니다. 약물 오남용 동기별 유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에 대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서 욕구를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방법,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욕구를 충족하는 게 동기를 충족하려는 게 약물 오남용입니다. 자, 그래서 모험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거. 자, 어, 정상적인 이제 모험이라든지 도전 또는 그런 행동들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이제 모험을 추구하는 모험 추구형, 또 평화 추구형, 약물을 통해서 이제 평화를 추구하는 거. 얼마든지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해서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데 약물을 사용하는 건 잘못됐죠. 또 교우 관계 추구형, 꼭 친구들하고 술, 담배를 같이 해야만이 동질감을 느끼는 건 아니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약물을 오남용하는 게 이제 교우 관계 추구형입니다. 자, 성인처럼 파워를 가진, 권력을 가진, 에너지를 가진 그런 동기가 있는데 약물을 함으로써 그런 힘을 가진 존재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 추구형이 있고 성적 동반자 추구형. 어, 청소년에는 강한 이제 성적 충동을 느끼는데 이걸 이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충족이 안 됨으로써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약물을 하게 되는 성적 동반자 추구형입니다. 초월적 경험 추구형. 현실의 복잡한 문제로부터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약물을 통해서 초월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게 초월적 경험 추구형입니다. 자, 약물 중독의 5단계 첫 번째 실험적 사용 단계입니다. 그냥 장남 삼아 호기심에서 사용하는 단계. 또 두 번째 단계는 사회적인 사용 단계.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또래 집단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1단계, 2단계에서는 약물에 대해서
이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3단계가 되면은 실험적 사용 단계나 사회적인 사용 단계, 친구 관계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어떤 기분 전환을 위해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 즉 약물을 도구적으로 내 기분 전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자, 이게 도구적 사용 단계 또는 이제 남용 단계가 됩니다. 자, 3단계, 물론 1, 2단계도 안 좋은 단계지만 3단계부터는 이제 심각한 단계가 되는 거죠. 자, 4단계 습관적 사용 혹은 의존 단계, 일상생활에 크나큰 지장을 줍니다. 학교 생활이 어렵습니다. 자, 이런 단계가 자, 습관적 사용 또는 의존 단계가 됩니다. 이 4단계에서는 이제 내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금단 현상까지 나타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5단계 강박적 사용 단계 혹은 강박 단계, 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강박적인 사용이잖아요. 자, 약물 강박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의존적으로 사용하는 단계가 이제 5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단계 됩니다. 자, 약물 사용이 강박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로서 약물 사용에 순응한 채 이에 전적으로 이제 매달리는 단계가 5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설명에 적절한 것은 인체는 어떤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저항 능력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자기 조절 능력 때문에 이전 수준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자, 박스 안에 있는 설명이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보기 1번 약물 남용, 2번 약물 오염, 3번 약물 오존, 4번 보기 4번 약물에 대한 내성입니다. 적절한 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 다음 2교시에서도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